본격적으로 이제 픽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 C에서 배울 때랑 똑같이 그냥 처음에 출력과 입력 다뤘죠, C에서. 똑같이 그냥 파이썬으로 지금까지 했던 C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이썬으로 옮겨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아까 배운 대로 출력은 그냥 프린트 하면 돼요. 프린트. 간단하죠. 프린트. 이렇게 문자열 쓰시면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파이썬 파일 실행. 밑에 AA 이렇게 뜨죠. 뜹니다. 작네요, 이게 또. 여긴 또 작아서 키우고 싶은데 여기 키울지도 모르겠고. 무튼 이런 식으로 프린트만 쓰시면은 출력이 돼요. 프린트 F 뭐 세미콜론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린트 밑에 프린트 이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시행착 볼게요. 얘는 알아서 줄도 바뀌어요. 다음 줄 쓰면은. 그쵸? 제 세상 컴퓨터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파이썬 친구는 멍청하지 않아요. 저희 시연 할 때는 다 역슬래시 n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줄바꿈도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죠. 근데 줄바꿈을 해도 돼요. 이것도 됩니다. 그럼 이제 줄바꿈이 두 번 되겠죠. 아마. 이런 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CS 했던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슬래시 n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뭐 당연히 C에서 했던 것들을 엔간한 걸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C를 먼저 배우고 나서 파이썬을 배우는 게 좋고요. 파이썬을 먼저 배우고 C를 배우면은 막 왜 줄바꿈이 안 되지? 막 역슬래시 n 일부러 막 넣어줘야 돼요. 더 힘들어요. 세미콜론도 막 일일이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P를 배우고 파이썬 오면은 편해집니다. 세미콜론도 안 찍어도 되죠. 뭐 줄바꿈도 알아서 되죠.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게 없어져요. 자, 그럼 출력 말고 또 뭐 있어요? 변수 생성할 수 있죠. 박스 만들어서 저희 값 넣고 하잖아요. C에서 어떻게 해요? int a는 3 뭐 이렇게 하죠. 세미콜론도 막 찍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지금 벌써 막 빨간색 밑줄이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파이썬에서는 C랑 다르게 이 박스가 어느 크기인지 말을 안 해도 돼요. a는 3 하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a. 그러니까 이 파이썬은 저희 컴퓨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파이썬 프로그램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 문장을 보고 정수를 넣네? 그럼 A는 적당히 정수 값인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알아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은 똑똑하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프린트 이번에 A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C에서는 세미콜론 막 퍼센트 %D 해가지고 막 A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라 그냥 세미콜론 없이 A 하면은 A 출력돼요. 알아서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파이썬은. 알아서 알아먹어. 3 이렇게 나오죠. 프린트 A 하면 3. 그러면은 프린트 하면서 변수 출력도 하고 문자 출력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되게 직관적입니다. 컴마 다운표에서 는 A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컴마로 돼 있는 게 알아서 연결이 돼서 출력이 돼요. 이렇게. 실행 3은 A 이렇게. 심지어 여기 사이에 띄어쓰기도 해줍니다. 알아서 이 컴마 사이에 띄어쓰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없애는 거는 좀 나중에 알아.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자 출력할 때도 어떤 출력에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변수들을 다 일일이 출력을 해볼 수 있고 굳이 보관을 안 해도 굳이 그렇게 형식을 안 써줘도 출력을 할 수 있고 변수 선언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입력도 한번 해봐야겠죠. 입력. 입력하는 거는 인풋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인풋. 스캔프가 아니라 인풋이죠. 여기 파이썬 지금. 인풋 한 다음에 등호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디에 넣을지를 바로 넣어주세요. B 이러면 인풋 이게 B는 인풋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프로그램 실행시켰을 때 입력받은 걸 그대로 B로 저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프린트 F 한번 해볼게요. You entered B 이렇게 뭐 자동 완성도 되네요. 요즘에는 파일럿 같은 거 뭐 이제 AI 같은 거 잘 깔려 있으면 자동 완성도 다 해주는데 이런 거 뭐 처음부터 쓰시기보다는 좀 타이핑 해보시고 AI의 도움을 빌려서 저는 이렇게 타이핑이 됐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B에다가 사용자의 입력을 하나 받아서 넣고 프린트 하겠다. You entered, B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해봅시다. 자,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지금 입력 받고 있는 거예요. 56 해봅시다. You entered 5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파이썬은 알아서 박스를 만들어주죠. 저희가 박스 크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문장을 입력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그럼 you entered 안녕하세요. 문장도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C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C에서 문자열, 이런 문장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C에서는. 파이썬에는 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을 잘 하셔야 돼요. C에서 막 복잡한 기술을 배우고 포인터, 뭐 스트링이니 이런 거 하기보다는 C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원리들을 좀 얻어가시고
파이썬을 이제 메인으로 저희는 다루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뜨죠? 이 엔터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풋, 프린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인풋에다가 세미 따옴표를 쳐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값을 입력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인풋에다가 어떤 문장을 주고 인풋을 했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여기다가 이제 56 하면 이제 U 엔터를 56 이렇게 뜨는 거. 그러니까 저희 C에서는 스캔F 위 문장에다가 위쪽에서 printf로 또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스캔F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인풋 함수 하나 가지고 값을 입력하세요로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파이썬은 많이 똑똑하죠? 사실 여기부터 가버리면 C를 못 배워요.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C 배우면은 아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는데 이제 C 하다 보면은 아유 굉장히 간단하고 기분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입출력 그리고 변수 선언의 방법입니다. 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로워가지고 천천히 좀 해볼게요. 또 저희 뭐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배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열. C에서 배열 만들어 볼게요. 기억나죠? 막 인트 해가지고 또 박스 크기 만들어주지 A 해가지고 배열 크기 막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막 이렇게 입력해야 되잖아요. C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C 코드인 줄 알고 지금 AI가 인트 메인 치라고 그러죠. C 코드로 인식해가지고 이런 거 AI는 좀 꺼놓으면 좋은데 끄는 법을 몰라서 아무튼 파이썬에서는 배열도 굉장히 간단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자, A는 개괄호를 열어주시고 이 안에다 값을 넣으십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은 알아서 네 지금 배열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A를 배열로 시험 똑똑하죠? 똑똑하죠? 그럼 출력도 저희 배열에서는 사실 출력할 때 이제 포문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값을 접속을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 A 이렇게만 하면 이제 배열이 그대로 출력이 다 돼요. 그냥 A를 출력해라 하기 때문에 A가 뭔데 배열 배열 출력해 이렇게 바로 파이썬이 알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똑똑하죠? 알아먹어요 얘는. 얘는 저희 말 하는 말을 알아먹어요. 파이썬은 사람 말을 알아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배열 파이썬에서는 심지어 저희 C에서는 배열 크기 한번 정해놓고 바꾸기 어렵죠. 5개짜리 만들어 놓으면 막 6개짜리로 못 늘리고 막 줄이고 늘리고 안 되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그래, 예. 좋네요. 이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값이 갑자기 추가돼요. 와, 그쵸, 다르죠? 그러니까 C에서는 아까부터 예전부터 말했지만 X를 미리 크기랑 개수도 다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막 거기에서 다루는 건데 파이썬은 그 박스가 만들어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은 C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저희 사용자들이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에서 이런 컴퓨터 초급 수업에서 파이썬을 많이 다루긴 해요. 컴기니, 컴게시린 이런 곳에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썩 좋지 않다. 오히려 너무 뭐가 없어버리니까 너무 편해버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서 C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되시나요? 얼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프린트 A 하면은 A가 뭔데? 배열이잖아요. 그냥 A 그냥 그대로 출력해라. 배열 출력 바로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봤고. 또 저희 뭐 배웠어요? C에서? C에서 배웠던 거 뭐 있죠? 중요하게 좀 굵직하게 나왔던 게 포문이랑 이프문 이런 거 배웠었죠. 포문과 이프문. 포문과 이프문 한번 다뤄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C를 하다 파이썬을 왔을 때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포문일 거예요. 포문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C에서 포문을 한번 복습해보죠. for i는 1 해가지고 막 i 9 막 이렇게 방금 막 이렇게 자동 완성을 막 뜰 것처럼 이렇게 떼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똑같은 구문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for i 지금 자동 완성돼 있는 것처럼 range 10 하고 콜론을 찍어줍니다. 요게 이제 포문의 시작이에요. 바로도 막 안 쓰고 그냥 막 이래버립니다. 복잡하게 좀 기다리게 생겼죠? 그래서 C하다 파이썬은 굉장히 어색한 게 포문이에요. 잠깐만요. 뭔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포문의 그 느낌 자체는 똑같아요. 뭔가 어떤 변수를 잡고 그거를 계속 어떻게 변화시켜서 뭔가 해준다. 인데 이제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거는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순회를 시킨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순회. 순회에 대한 차이입니다. 순회라는 게 뭐야?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돌아다닌다. 어떤 값을 돌아다닌다. 근데
레인지 10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요 뒤에 있던 레인지 10, 요게 뭐냐? 레인지 10. 레인지 10은 일종의 배열이에요. 일종의 배열. 어떤 배열이냐?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있는 배열이에요. 일종의. 이런 거랑 거의 같아요. 완전 배열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배열. 0부터 9까지 담겨있는 배열. 자, 무슨 뜻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0개짜리 배열을 해라. 근데 따로 출발 지점은 0이에요.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0부터 출발해라. 그래서 10개짜리 만든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9개까지 가겠죠? C에서 배운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C에서 배웠던 for i는 0, i 10,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하는 거랑 이 for i in range 10 이거랑 똑같은 그거예요. 0부터 10 전까지, 0부터 10 전까지. 이 range 10이란 게 0부터 9까지니까. 조금 복잡하죠?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in이라는 요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in. in이 뭐예요?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그럼 i는 어디 안에 있다? 이 range 10 안에 있다. 그럼 결국은 이 뜻은 이 i라는 변수가 이 range 10, 0부터 9까지 저장되어 있는 이 배열을 하나하나씩 순회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순회하겠다. 이 값들을.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한번 프린트 i를 해볼게요. 자, C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중괄호 치죠. 이렇게. 어머나. 잘못됐네. 중괄호 치죠. 파이썬에서 중괄호 안 칩니다. 파이썬은 중괄호를 쓰지 않고요. 들여쓰기를 씁니다. 콜론을 쳐가지고 여기부터 폰입니다의 시작을 확실하게 해주고요. 엔터 하면은 들여쓰기, 탭으로 들여쓰는 거. 뭔지 아시죠? 탭으로 들여쓰는 거. 들여쓰기를 하면은 그 아래는 다 포문으로 인식해요. 들여쓰기를 하는 순간부터. 여기다가 첫 번째 문장, 엔터, 두 번째 문장. 지금 들여쓰기 계속 돼 있죠?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들여쓰기 안 하고 밖에서 바깥 문장 하면은 어디까지 인식해요? 요 들여쓰기 해놓은 친구들만 포문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중괄호고 뭐고가 아니라 들여쓰기로 내 아예 영역을 인식하는 거예요. 라운드 스코프를. 요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파이썬 제가 배웠던 언어 중에는 파이썬만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R 같은 경우도 중괄호를 쓰고요. 자바니 당연히 자바, C, CPP, C# 이런 것들 다 중괄호. 들여쓰기 문법을 쓰는 게 파이썬이 정말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들여쓰기 문법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들여쓰기 하는데 중괄호로 확실하게 범위 정해주는 게 편한데 무튼 이렇게 하면은 포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들여쓰기를 하고 프린트 i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i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레인지 10을 순회한다 했죠. 그럼 0, 1, 2, 3, 4, 5, 6, 8, 9가 i가 순회하는 값들이 될 거고 그걸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0, 1, 2, 3, 4, 5, 6, 8, 9가 출력되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해봅시다. 왜 오류가 났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음, 글쓰기가 잘못됐네요. 신텍스 에러 날 이유가 없는데? 잠시만요. 뭔가 오류가 뜨네. 혹시 여러분 오류 뜨시나요? 안 뜨시나요?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죠, 지금? 무슨 문제야, 이게? 음, 갑자기 뭔가 막 출력이 안 돼 버리는데 뭔가 잘못됐나 봐요? 이거 아닌데? 파이썬. 솔로 아이엔 렌지 프린트 아이. 그냥 한번 껐다 킬게요. 보통 이럴 땐 껐다 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0, 1, 2, 3, 4, 5, 6, 7, 9 잘 나와요? 0, 1, 2, 3, 4, 5, 6, 7, 9 안 나와요? 안 나오나? 뭐 문제가 있나? 준비할 때는 잘 됐었는데 for i in range 10 하고 print i 파이썬 파일 실행 되네요. 껐다 키니까 되네요 저는. 혹시 안 되시면 껐다 한번 켜보세요.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파이썬 파일 실행하면은 이렇게 터미널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 겁니다.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nge 10이라는 친구가 바로 0에서 9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가 이렇게도 칠 수 있어요. 포문을.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1, 4, 7, 10, 13, 13을 7하네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개짜리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4, 7, 10, 13 배열 하나 만들고 여기서 레인지 10 요거를 A로 바꿔볼게요. A로 A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저 A가 뭐예요? 저 만들어 놓은 배열이죠. 1, 4, 7, 10, 13을 담고 있는 배열이죠. 그럼 요 배열을 여기 넣는다는 건 이 포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i라는 변수가 어디에 안에 있어요? A 안에 있다는 것은 A의 값들을 순회하겠다는 뜻이에요. for는 순회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A의 값이 뭘 순회해요? 1, 4, 7, 10, 13을 순회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출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1, 4, 7, 10, 13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회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이 포문으로 출할 때 순회한다. 그럼 여기다가 사실 꼭 1, 4, 7, 10, 13일 수도 없고요. 그냥 문장 넣어도 돼요. 뭐 사과, 네, AI가 다 만들어주네요. 바나나, 포도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i가 뭐가 돼요? 첫 번째는 사과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나나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포도는 세 번째 포도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문자들을 쓸 때,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 이게 문자 한 개짜리 말고 여러 개의 문자를 겹친 걸 쓸 때는 항상 큰 덤프로 엮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사과, 바나나, 포도 이렇게 출력이 되죠. 사과, 바나나, 포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포문을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while 비슷하고요. if도 약간 비슷하게 됩니다. while과 if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if 한번 해볼게요. if는 괄호를 쳐줄게요. 괄호 안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put 받아봅시다. input 아까 배웠죠. input 엔터로 넘버 네, 입력 숫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검사하는 한번 그거를 쳐볼게요. if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양수다라 입력을 해야 되죠?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것도 if의 그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포문처럼. 중괄호 쓰는 것, C에서 중괄호 쳤던 것처럼 하는데 아까처럼 콜론을 찍고 들여쓰기를 해서 이제 프린트 양수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if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enter a number 해서 3 하면은 음, 요게 그 문제가 생기는구나. 음, 자, 그쵸. 이렇게 유연하면 굉장히 좀 귀찮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못 많이 알아보고 오지 못해가지고, 사실 팩션에서 입력받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인풋을 받았죠. 지금 이거 실행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엔터로 넘버에서 인풋을 받았죠. 인풋을 받았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 입력받는 거를 저희가 사실 형 지정 안 해줬잖아요. 박스 크기 지정을 안 해줬고, 3을 저희가 입력을 한다 해도 이 입력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 파이썬이 다룰 때, 코드에서 다룰 때는 그게 신경 안 쓰겠지만, 입력받을 때는 이거를 무조건 뭘로 입력받냐면은 문자로 입력받아버려요. 문자열로. 문장으로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메모장 좀 킬게요. 3을 입력했어요. 3. 숫자 3을 입력했어요. 얘가 숫자를 받기를 원하고 3을 입력했는데 얘가 입력받은 거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3을 입력받은 겁니다. 파이썬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있어야지 숫자처럼 얘가 다룰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방법이 아까 이 AI가 또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A는 int A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int 배웠죠? int는 C에서 배웠으니까 저희가 잘 할 거예요. 그래 C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료형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A라는 친구에는 지금 따옴표 3이 담겨 있을 텐데 요거를 int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너 이거 숫자니까 int형으로 바꿔라. 정수형으로 바꿔라. 그거를 다시 A로 저장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이거 한번 시행시켜보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3 하면은 양수임 이렇게 잘 뜨죠? 이런 거를 캐스팅, 영어로 캐스팅, 한글로는 형변환이라고 불러요. 형변환. 캐스팅, 형변환.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숫자를 달아야 되는데 숫자가 문자로 들어봤을 때는 인트형으로 캐스팅, 형변환 해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 뒤에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else if 뭐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쓰진 않고 약어로 elif라 씁니다. elif. A가 다 도와주네요. 0. 한 다음에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음수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음수면 음수라고 뜨겠죠? 실행시켜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하면은 음수임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if랑 else if는 아니고 하나로 붙여서 elif로 씁니다. elif. else는요? else도 그대로 쓰면 돼요. else, 영임 이렇게. 네.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 콜론과 들여쓰기로 그 코드 블럭을 정한다 했죠? 그러니까 들여쓰기, 이 코드 블럭이 끝났으면 들여쓰기를 안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에리프엔 들여쓰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생겨요. 문제 생기죠? 식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돼요, 파이썬.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걸로 파이썬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f a는 양수다 양수인 그럼 if 안에 있는 내용 끝났으면은 들여쓰기를 끝내고 elif를 써줘야지 되고 이 elif에 대한 콜론과 들여쓰기를 다시 해주고 이게 끝났으면 또 else에 대한 거를 들여쓰기를 없이 해줘야지 이게 요런 과정으로 거쳐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0 출력하면 0 눌러보면 0도 되겠죠? 0, 0임. 네, 이렇게 뜨죠. 0임. 이거 if문도 가볍게 알아봤어요. for문과 if문. 그럼 사실 여기까지 해봤으면은 저희가 사실 배울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사실 끝났어요. for문과 if문 가지고 할 거는 다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C에서 했던 것들 다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포문을 조금 더 그럼 저희가 디테일하게 잡고 가면 좋은데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제 너무 조금 더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안 돼요. 질문 궁금해요. 따라서 넘어갈게요. 포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왜냐면은 포문이 C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쵸? 저희 아까 어떻게 했어요? for i in range 10 콜론 프린트 i 이렇게 하면은 i가 이렇게 range 10이라는 이 배열을 순회하면서 출력이 하나씩 되더라 합니다. 잠깐 좀 덥네요. 할게요.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저희가 C에서 썼던 포문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유연했어요. 뭐예요? 시작점 정할 수 있고요. 또 플러스 변화식도 만들어 바꿀 수 있죠. 막 두 개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세 개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 레인지 10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도 이게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0, 1, 2, 3, 4, 5, 6, 7, 9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럼 얘를 유연하게 좀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10에다가 2를 한번 이렇게 꽂아볼게요. 1,10 한번 실행시켜보세요. 이러고 일단 보면은 바로 이해될 거예요. 어때요 출력이? 어디까지 나와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하죠. 1부터 시작하게 되죠. 1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출력돼요. 그럼 10은 또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10은 정확히 설명하면은 10개를 출력해라는 아니고 10 전까지 출력해라는 의미가 되겠죠. 10 전까지. 10 전까지 출력해라라는 의미. 1부터 10 전까지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10 뒤에 2를 쳐볼까? 2. 이거 한번 실행시켜보세요. 그럼 바로 또 단박에 이해될 겁니다. 어떻게 떠요? 13579 될 거예요. 13579. 약간 이 레인지에 대한 문법이 이해되시죠? 레인지에 대한 문법이. 아하, 1은 뭐예요? 시작할 값. 10은 끝날 값은 아니고 그 전값까지 끝내라. 10 전까지 끝내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써주는 2는 뭐예요? 출력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두 칸씩 띄워라. 이만큼 떨어져서 만들어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사실 저희가 그래도 C에서 구현했던 거 다 구현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그래서 저희가 하나 예제를 그 C에서 하는 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제 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선택 정렬입니다. 정렬하는 배열에 대한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이 있을 때 이걸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예요. 한번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C 코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희 C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저희 이제 C 저희 그때 선택 정렬 파일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가볍게 설명을 빠르게 드릴게요. 또 지난 시간에 안 오셨던 분도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무작위로 이렇게 숫자 정렬이 안 돼 있는 배열이 정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쭉 봐서 뭐를 찾냐면 최소값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최소값을 맨 처음에 넣어요. 그러니까 1번 값이랑 최소값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에서 최소값 0이죠. 근데 첫 자리에는 0이 아니라 1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1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부터 뒤로 가서 최소값을 찾아요. 또 1이 최소값이네요. 그럼 1이랑 3을 바꾸는 요런 게 선택 정렬입니다. 요런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포문을 여러 개 썼어요. 첫 번째 이 포문은 그냥 출력하는 포문이거든요. printf에서 이 배열 값들을 그냥 출력하는 포문이에요. 배열 값 출력. 그래서 이런 배열이 처음에 있는데 이제 아래가 시작이죠. 요 포문이 메인 루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첫 번째 값부터 첫 번째 최소값부터 찾겠다 해가지고 J는 0으로 해서 총 8번의 그걸 실행할 거예요. 0, 9번. 1, 2, 3, 4, 5, 6, 7, 8. 네, 9번. 총 9번이죠. 제 개수가 10개니까. 그래서 총 9번의 최소값을 찾았겠다. 그래서 최소값을 하나 찾고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하나씩 비교하면서 최소값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그 최소값 위치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찾았으면 최소값과 그 지금에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주는 코드입니다, 여기는. 템프라는 변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템프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여기에 다시 넣고 다시 넣어서 값을 교환해주는 이런 로직을 또 써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끝이죠. 그걸 반복만 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값 갖고 최소값 찾고 값 바꾸고 두 번째 값 찾고 최소값 찾고 값 바꾸고 세 번째 값 찾고 최소값 찾고 값 바꾸고 요거를 계속 반복했던 게 C 코드인데 요걸 이제 그대로 파이썬으로 옮겨 봅시다. 요 for 루프만 잘 옮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 코드인데 한번 같이 써봅시다. 그냥 초기 배열 만들었죠? A는 1370 489 11 432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원래를 여기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선택 정렬 내림차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는 건데 오름차순으로 바꿀게요. 오름차순으로 이것만 바꾸면 됐었죠? 이건 이제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알고리즘 자체는 똑같으니까 한번 이제 어떻게 C에서 그걸로 왔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를 같이 띄워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또 VS 코드의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 C에서 선택 정렬 이렇게 파일 불러오면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방금 이제 여기 데브 CTP에서 열었던 이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 탭을 끌어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분할해서 볼 수 있어요. 또 편하죠? 네. 폰트가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30 정도로 줄이면은 네, 좀 잘 보이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배열 만드는 거 여기 있죠? 배열 만들기. 배열 만들었고요. int j 이렇게 해서 이 출력하는 이거는 배열의 값 출력인데 이 배열 값 출력은 좀 간결해졌죠. 뭔가 좀 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인 루프가 이렇게 됩니다. 요게 메인 루프고요. C에서 요게 파이썬에서 메인 루프입니다. 훨씬 간결하죠, 파이썬이. 그 이유도 차제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체 봅시다. C에서 첫 번째 for 루프가 뭐예요? J는 0부터 플러스 플러스로 해서 9 이전까지니까 0, 1, 2, 3, 4, 5, 6, 7, 8에 대한 순회를 하는 거죠, J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J인 range 9라면 그걸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죠. 요거를 range 9, J인 range 9 이렇게 하면 대체 가능하죠. 왜냐면 range 9라는 친구가 뭐라 했어요? 시작값이 없으니까 0, 9 전까지 0, 1, 2, 3, 4, 5, 6, 7. 그래서 J를 0, 1, 2, 3, 4, 5, 6 하나씩 들어가면서 돌아주고 그다음 min 로케이션을 J로 만들어라. 그럼 min 로케이션 J로 만드는 거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i를 저희가 int로 생성해 줬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생성할 필요 없다 했어요. 계속해서 박스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밑에서 for i 해도 냅다 갑자기 for i 해도 파이썬은 당황하지 않고 i 만들어야지 이러고 알아서 만든다는 겁니다. for i in range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해요? i가 어디부터 출발해요? j 플러스 1부터 10 이전까지 9까지 출력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range로 쓰면은 j 플러스 1부터 10 전까지 라는 range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if도 괄호 안 써도 되네요. 파이썬에서. 괄호 써주실 분은 써주세요. 써주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할 수도 있는데 안 쓰면 좀 더 영어 문제 같고 이런 미학, 파이썬의 미학. 자, if 자, 미니멈 로케이션이 자, 뭐 어떻게 돼요? 더 커요. 지금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는 배열이 값이 원래 값이랑 보다 커요. 그럼 얘가 더 작다는 거니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인 놈을 i로 바꿔주고요. 이 밑에 뭐예요? 그 값교환 알고리즘 있죠. 자, 값교환 알고리즘 원래 C에서 어떻게 했어요? 임시 변수를 만들고 임시 변수에다가 원래 걸 넣고 그거를 다시 새로운 값을 넣고 거기다 임시 변수 값 다시 넣어서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바꿔줬어요. 기억나죠? 저글링 하듯이. 근데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문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업. 자, 어떻게 돼요? AJ랑 A min log이랑 이렇게 컴마 연결이 돼 있는데 얘를 할당을 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직관적이에요. 사실 얘가 더 직관적일 거예요. 오, 이게 돼? 네, 돼요. 이게 직관적이에요. 파이썬은 직관적이에요. 뭔 뜻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넣으면 첫 번째 등호 오른쪽에 첫 번째 값 이렇게 넣으라는 뜻이고 두 번째 넣을 땐 두 번째 값 넣으라는 뜻인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값 교환이랑 똑같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은 이런 짓거리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배열 출력해라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번 이거는 출력을 해봅시다. 네, 나오죠? 요거 톡방으로 한번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이거 이 테스트 이 파일 이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방이 그 코드 아마 톡방에 올려둔 거 그대로 복구 타시면은 아마 파이썬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 쓰시면은 실행 크게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별다른 문제 없으면은 되게 깔끔하게 실행이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다음으로는 요것만 좀 보고 갈게요. 어떤 거를 보고 갈 거냐면 일단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 코드 복구하셔서 실행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메인이고 지금 와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막 할 이유는 없어서 그냥 한번 복붙해서 C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시간 되시면은 한번 영상 강의 올라온 거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알고리즘도 이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이제 뭐가 다르냐? 저희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for, i in, range, 10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했었죠. print i 이렇게 했는데 요게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얘는 뭐예요? 알아서 줄바꿈을 해버려요. 프린트를 실행시킬 때마다. 그러니까 프린트 하나 끝나면 줄바꿈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근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안 하고 싶다. 요걸 하는 방법이 이 프린트에다가 컴마 엔드는 이렇게 해주면은 줄바꿈이 안 하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출력을 할 때마다 이 출력 끝에 이거를 달아라. 인데 이게 기본이 줄바꿈이에요. 프린트 끝나면 무조건 줄바꿈을 해라가 기본 명령이고 요 엔드 하고 요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뭔가를 넣든 안 넣어줘도 되고 그러면은 기본으로 줄바꿈이었던 게 이걸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원래는 프린트 끝나고 줄바꿈을 항상 해야 되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다가 띄어쓰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프린트가 실행될 때마다 띄어쓰기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러면 띄어쓰기가 해서 나온다. 그래서 아까 그 코드에서도 보면은 이 for value in A라고 했죠. 이 value라는 거는 이 변수 이름이에요. 그냥 값입니다. 그래서 print value 하는데 and 띄어쓰기 한 칸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그럼 프린트 할 때마다 띄어쓰기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래줄에 프린트 줄바꿈 역슬래시에는 여기서 쓸 수 있어요. C만의 문법이 아니라 역슬래시에는 컴퓨터 문법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C를 배웠죠. 컴퓨터 문법 좀 잘 배우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파이썬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당장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만나겠지만 그 사이에 또 파이썬 지금까지 했던 C 언어로 작성했던 코드들을 파이썬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파이썬에 도움이 되는 연습일 것 같아요.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시면 좋고요. 그 입력 받을 때는 항상 아까처럼 캐스팅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정수형으로 뭐 바꿔주고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의 특징이자 일종의 하나의 패러다임인 객체 지향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성향이에요, 성향. 취향, 이 코딩 언어가 가지는 취향. 사실 이제 C도 어떤 취향을 가져요. 어떤 취향이냐면은 절차 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집니다. 절차적으로 실행하겠다 이거예요. 하나씩 그냥 이렇게. C는 그랬죠? 이거 취향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당연한 그런 느낌이고요. 요즘의 언어들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많아요. 함수형을 지향한다. 모든 걸 함수로 바라보겠다. 이런 관점도 있고. 이제 모든 걸 객체로 바라보는 객체 지향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패러다임들과 취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상반되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한 언어가 여러 취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객체 취향이기도 하고 함수 취향이기도 하고 절차 취향이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파이썬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취향들을 다 한 번에 담고 있는 언어인데요.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파이썬의 특징이기도 하고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 지향. 객체 지향.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객체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객체. 객체. 객체란 말이 어렵죠. 그냥 사실 변수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자, 저희 A는 3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일종의 뭐예요? 변수죠, 변수. 다시 좀 키워드릴게요. 변수입니다, 변수. 그럼 저희는 이거 변수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C에서 설명했을 때는 푸스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게 끝이었어요. 그쵸? 그냥 담아두고 꺼내보고 다시 더 값 바꾸고 또 꺼내보고 또 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를 변수라기보다는 얘도 이 파이썬은 모든 걸 객체라는 역할로 봅니다. 객체. 객체는 뭐냐? 변수와 다르게 그냥 박스가 아니라 약간 기계 박스예요. 기계 박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객체. 어, C는 요런 박스이면은 파이썬은 요런 되게 메카니컬한 박스인 거예요. 그럼 저 박스에서는 어떤 게 돼요? C에서는 단순하게 값만 담아놓고 뺐다 보았다. 근데 저기서는 그럼 뭐예요? 단순하게 값 담고 뺐다 보는 건 당연히 되고요. 기능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거에다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정수를 뭐 5를 더한다던가 뭔가 특정 값을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거나 혹은 정수를 뭔가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뭔가 이걸 이진수로 바꾼다는 기능이 있다던가 뭐 팔진수로 바꾼다던가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픽스인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객체라는 거는 어떤 기능들을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값만 가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최첨단 박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객체라고 부르면서 이 객체는 특별한 기능,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는 특별한 기능,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PPT는 별게 없고요. 이 정도고요. 요 그림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A를 3이라고 하지 A는 이제 배열하면 1, 2, 3, 4. 그럼 요것도 뭐예요? 일종의 객체예요. 객체. 무슨 객체? 배열 객체. 사실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고 걸 리스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저는 배열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수업 들을 때 리스트라고 하면은 아 배열이 리스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리스트가 배열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열 객체가 있을 때 이제 각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기능도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B는 3 이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정수형을 잡는 객체예요. 객체. 정수 객체. 그래서 정수 객체가 가지는 기능과 배열 객체가 가지는 기능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예를 들어 프린트 A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출력되겠죠? 파이썬 파일 실행 1, 2, 3, 4 이렇게 출력되겠죠? 보이죠? 그럼 이 배열에다가 기능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 배열 객체의 기능을 한번 버튼 하나 눌러볼게요. 이 최첨단 박스 버튼. 어떻게 누르냐? A하고 점 하시면 됩니다. 점 하면은 이게 버튼 모양이잖아요. 점이. 그쵸? 버튼 누르는 느낌이라 생각나요. 점 하고 명령어 이제 일종의 버튼의 이름을 입력해 줄게요. 어펜드 해볼게요. 어펜드 괄호 열고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하나 입력해 볼게요. 10.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기존의 이 초점단 박스, 아까 이 봤던 저희가 이 PPT에서 봤던 취소 초점단 박스에다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숫자 이제 배열 객체 1, 2, 3, 4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잘 보이네요. 이렇게 잘 들어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10 해줄까? 여기다 10이 추가돼 버리는 거예요. 1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저희가 C에서 설명할 때는 이 박스 배열이라고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 박스들을 그냥 줄 달아서 묶어놓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서는 이 배열로 박스를 줄 달아서 묶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박스인 초점단 기계 박스인 거예요. 배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박스를 여러 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묶어놓은 게 아니라 이 박스 안에 그냥 여러 값도 담을 수 있고 요것도 담을 수 있고 저것도 담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값들을 여기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초점단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10 이렇게 안에서 자리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막 10이라는 값도 새로 넣을 수 있고 그걸 쓸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프린트 A 해보시면 1, 2, 3, 4, 10 이렇게 나오죠. 1, 2, 3, 4, 10 이렇게 출력해보시면 또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파이썬이라는 것을 객체로 다룬다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B는 3. 이거는 뭐예요? 정수 변수. 파이썬의 입장에서는 정수 객체로 바로 말하거든요. 이 친구도 기능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B점 한번 보면은 이 VS 코드에서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점 치시면 좀 나올 거예요. 파이썬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익스텐션을.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데 막 어떤 거 있어요? as, integer, 잘려서 안 보이네요. 비트 카운트, 비트 랭스. 그래서 이 비트로 얼마인지 막 이런 이진수 막 이런 거, from 바이츠, to 바이츠. 자 여기 보면 apps, add, and 이런 것도 있죠. apps는 뭐예요? absolute. 네, 절대값 씌우겠다 이런 거고요. add는 뭐예요? 값 더하라 이런 거죠. 그럼 be add 한 다음에 여기다가 O 해볼게요. 그 다음에 print B 하고 있어요. print B. 그럼 뭐가 나와요? add O라는 건 뭐예요? 이 B의 값에다가 O를 더해라라는 의미겠죠? 느낌이. 요런 버튼을 누르면은 8이 출력이 돼야 정상이 되죠. 3 나오네. 아, 요게 3이 나오는 게 더한 다음에 저장을 안 해서 그런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 요거를 프린트를 해야 돼요. 프린트 네.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B에다가 버튼 눌러서 O를 더해주고 그거를 출력해라. 그러니까 B의 값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B에다 O를 더해서 결과를 낸다. 이런 뜻이죠. 파이썬 파일 실행하면은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의 값을 바꾸진 않아요. B의 값자체를 바꾸진 않고 이렇게 이런 버튼 눌러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굳이 이런 버튼 누를 필요 없죠. 그냥 B 더하기 5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연산해도 돼요. 큰 문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파이썬이란 거는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이런 기계박스라는 객체라는 기계박스에 담아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좀 수행하게 해준다. 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테마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듈이란 거, 라이브러리라고도 또 다른 언어에서는 부르고 모듈 뭐 이렇게 해도 또 부르는데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자체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하는데 잠시만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파이썬은 굉장히 확장성이 좋고 범용성이 좋다 했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불러와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학 계산 같은 거, 행렬 계산 같은 거를 파이썬에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을 도구 모음집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담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C에서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파이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도구들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럼 그 도구들을 좀 알아보기 전에 하나 써볼 게 뭐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런 걸 하나 불러볼 건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금방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도구들을 불러오기 전에 이 도구들은 그냥 불러와지는 게 아니라 저희 컴퓨터에 있어야지 불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과정을 먼저 해봅시다. 저희 밑에 터미널 쳐져 있죠? 밑에 터미널. 여기에다가 저 따라 쳐보세요. pip, pip, 띄어쓰고 인스톨, 영어로 인스톨, 설치 이거죠? 인스톨. 오랜만에 쳐서 아마 이게 맞을 건데 pip 인스톨 그 다음에 띄어쓰고 이름 써주면 됩니다. 랜덤으로 써볼게요. 랜덤.
랜덤의 이름이에요. 랜덤으로 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랜덤이 이름이에요. 이걸 하시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뭔가 설치가 된, 뭐 창이 뜨고 막 설치가 될 거예요. PIP 인스톨 랜덤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음, 뭔가 버전이 안 맞는다고 뜨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막 파이썬을 방금 설치하셔서 잘 되시고 저는 옛날 거라서 아마 안 되는 걸 건데 저는 잠깐 이거 업데이트 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PIP 인스톨 랜덤 하셔서 설치 잘 되신지 한번 봐보세요. 업그레이드 PIP. 저는 이거 업데이트 좀 할게요. 다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PIP가 안 뜨네. 혹시 이렇게 뜨신 분 있어요? 요건 그렇게 뜨셨나요? 그러면은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윈도우 R에서 CMD 키시고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창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랜덤이라는 게 없나? 그게 잠시만요. 없는 것 같네요. 음, 이건 그냥 있는 거구나. 인스톨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랜덤이란 게 랜덤이 원래 켜져 있는 거라서 설치를 안 해도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일단 설치하는 건 연습만 해보게. 그럼 설치만 같이 해볼게요. 혹시나 이제 터미널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CMD 켜셔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ip install numpy라고 있네요. numpy 요거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같이. pip install numpy numpy라고 하는 요런 기지 라이브러리 모듈 뭐 이런 걸 인식을 해볼게요. 요거 엔터 하시면은 아마 이제 설치가 이렇게 막 될 거예요. numpy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가 되거든요. numpy라는 친구는 이제 수학 계산을 하기 좋은 행렬이든 이런 수학 계산을 하기 좋은 친구로 쓰는 친구예요. 일종의 행렬 계산이든 벡터, 리스트, 배열 뭐 이런 거를 계산하기 용이한 그런 이제 numpy 모듈인데 오늘 쓸 건 아니고 그냥 설치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설치를 하는 거를 해봐야 또 이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화면이 나와라. 네.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은 아무튼 뭐가 설치가 됐다고 뜰 거예요. 거기까지는 되게 괜찮죠. 설치 PIP 인스톨 넘파이 여기는 다 될 것 같아요. 만드시는 거 없을 거고. 그럼 요거를 이제 설치한 거를 불러오고 싶다. 내가 이 프로그램 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 가져와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맨 윗줄에다가 사실 쓰기 전에만 하면 되는데 보통 맨 윗줄에 뭐라고 쓰면 하나겠죠? 임포트 하고 저희가 설치했던 것들 넘파이 이런 거 써주면 돼요. 혹은 이제 임포트 랜덤 이런 거 써주면 돼요. 랜덤 쓸게요. 저희는 이제 랜덤 한번 연습을 해볼 거라서 랜덤 이런 걸 쓸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씁시다. 임포트 랜덤 이러면 저희가 뭔가 설치했거나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도구들을 불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런 거를 가져와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어떤 거냐? 요걸 쓰면은 랜덤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어요. 랜덤한 숫자. 정확히는 뭘 불러온 거냐? 지금 임포트 랜덤이란 거는 랜덤이라는 일종의 객체를 불러왔어요. 요 임포트한 것도 하나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계 박스예요. 기계 박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기계 박스. 엄청 그러니까 이삿짐 박스 같은 느낌이죠. 택배 트럭 하나 불러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트럭 하나. 트럭 하나 불러오고 객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숫자를 랜덤으로 생성하고 싶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랜덤이라는 박스를 이 트럭 하나 불러다가 이제 쓰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객체라는 친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죠. 버튼들. 그럼 저 랜덤이라는 친구도 이 랜덤이라는 택배 안에서 버튼 점에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만들어줘요. 랜드, 예를 들어서 랜드, 레인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바로 이 랜덤이라는 트럭에서, 이게 트럭이죠? 트럭이라 했죠? 트럭에서 랜드 레인지라는 버튼을 누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입력을 조금 해주시면은, 뭔가 이게 기능을 한다, 동작을 한다, 이런 느낌. 1,10 해볼게요. 1,10 한 다음에 이거를 A에다 저장을 해보시죠.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A에다. 이게 뭐냐면은, 랜드 이 트럭 박스에서 랜드 레인지 이거를 했을 때 1,10 넣어줬으면 여기 바로 뭘 나오는 거냐면 무슨 기능이냐면 1에서 10까지의 난수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수로. 그럼 A가 랜덤한 숫자가 나왔겠죠? 프린트 A 7 나오네요. 7. 7.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6 나오네요. 8 나오네요. 8 또 나오네요. 랜덤하죠? 무작위적이죠? 4도 나오고요. 6도 나오고요. 랜덤하죠? 이거 반복 한번 해볼까요? 반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좀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for I in range 10 이렇게 하고요. 요걸 반복해 봅시다. 그러면 반복문에 쓰려면 들여쓰기 해야 된다 했죠? 요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줘야지 얘들이 요 반복문 안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요 문법 다시 한번 익히고 넘어갑시다. 그럼 한번 요거 좀 출력해 봅시다. 실행하면은 랜덤한 값이 나올 거예요. 어때요? 나오나요? 나왔죠? 8859566756 여러분이랑 저는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랜덤 값. 몇 가지 안 되시는 분? 랜덤 값 출력 안 되셨다. 질문 다들 해보시고 계시는군요. 랜덤. 네. 약간 그 객체 개념만 이해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풋 랜덤이라는 거는 랜덤이라는 어떤 트럭 하나 불러오는 거고요. 그 트럭도 일종의 기계 박스니까 그 트럭에서 랜드 레인지라는 버튼을 눌렀죠? 점 버튼 누른다. 버튼 눌러서 1,10을 넣어주면은 1에서 10 사이에 랜덤한 값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약간 다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한 값들을 뭔가 이렇게 생성해보는 것도 할 수 있다. 원래 파이썬에서 못하지만 이런 트럭을 불러와서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는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마무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C로 했던 것들을 파이썬으로 한번 바꿔서 해봐라. 한번 해보면 좋고, 또 질문해보시면 좋고, 폼은 좀 적응해보고, 들여쓰기도 적응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파이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여기 사실 더 깊게 안 들어가, 파이썬은.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금방 끝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 배웠고요. C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배웠고요. 파이썬에서 객체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객체를 모든 걸 객체로 바라보고 이 객체의 기능들을 한다는 이런 개념들을 새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트럭을 불러오는 것 같이 이런 모듈, 라이브러리, 뭐 패키지 되게 번호마다 다른 이름인데 이런 거를 임포트 해와가지고 써보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파이썬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이썬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동안 안 해요. 예상외로 한동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이 다음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수요일부터는 웹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이제 좀 수업 진도가 생각보다 빠르죠. 이게 저도 한 달 만에 끝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되게 2달 정도 하겠지. 여름방학 내내 하는 줄 알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기간이 한 달이라 해가지고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됐는데 다음 수업부터는 웹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들 있죠, 웹사이트. 웹사이트들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웹사이트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조작을 해볼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의 최종 콘텐츠가 될 겁니다. 이 웹사이트를 파이썬을 위해서 조작하고, 웹사이트 내용을 컴퓨터로 불러와 파이썬을 통해서 파이썬이 웹사이트를 읽어서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빼오는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정도 파이썬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고 시연으로 한 거 꼭 파이썬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